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두 나라는 예고한 대로 관세를 인상 적용했고, 중국은 어제 발표한 무역 협상 백서를 통해서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맨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멕시코를 겨냥한 데 이어 개발도상국인 인도에 대해선 특혜 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갈등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중국 관세 정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제 압박에 중국도 반격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특히나 이 무역 협상 백서까지 내놨더라고요. 네, 원래 예고됐던 건데요. 이제 중국이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걸 이제 인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공격이 중국 입장에서는 뭐 계속 허를 찔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위기의식이 커지고 사실은 이 무역협상 이 백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 사실 이제 중국은 뭘 받느냐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뭐로 보느냐. 경제는 안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인식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중국 경우가 이제는 뭐 어떻게 본다면 입장을 그 사이에 좀 전전긍긍하면서 오락가락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일관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이 이 중국의 화웨이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이에 맞서서 네.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 목록을 만든다고 네. 합니다. 뭐 네. 미국 기업들이 타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화웨이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화웨이의 한자 자체가 중국을 위하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가 중국 한자가 위자가 위한다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 화웨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그럼 중국도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테슬라, 애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미국으로 봐가지고 개별 기업은 타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경제로 봐가지고는 뭐 큰 대단치 않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왜? 뭐 이미 애플 자체가 중국 생산하는데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그 중국 기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본만 미국 자본이지.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중국 경우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리스트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막 휘두르는데 전 걱정되는 게 잘못하다가 이게 엉뚱한데 이게 칼이 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경우가 뭐 예를 들어 보니 이제 중국에서 페더럴 익스프레스 아시죠? 예.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면 세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노동은 중국에서 고용한단 말이죠. 사실 자칫하게 되면 중국은 자충수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거기에다가 이번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서 이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중국 경우가 입장을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미국이랑 한번 붙자 그런 것 같고. 근데 미국 경우는 사실 중국과 이 각을 세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년도에 중간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이 이 반칙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게 공감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나왔던 거를 쉽게 물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도 이번에 무역 협상 백서를 나온 걸 봐가지고 아주 물러서기 쉽지 않겠네. 왜냐면 중국 사람한테 선언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겠다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고 앞으로 중국은 이래 가겠다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아서 결국은 이번 달에 지금 6월이죠. 예. 6월 달에 지금 예상돼 있는 정상회담 해봐야 그리고 정상회담이 과연 성립이 될까 해서 약간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네. 있는데요. 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오히려 네. 삼성전자한테는 수혜가 되고 네. 또 어떤 기업들은 또 피해를 보고 좀 이렇게 네.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오늘 신문 보니까 삼성의 이제 이 부회장이죠.
긴급 사당단 회의를 예. 모아가지고 일성이 그거더만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한 sap도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역시 삼성답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삼성이 좋아진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좋아지는 건지 아닌지는 끝까지 봐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죠.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이제 이 등극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안 돼. 특히 지금 안 되는 이유가요.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제동을 거는 겁니다. 예. 5G 기술 자체가 4G랑 전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G 통신 장비를 화웨이가 쥐고 있는 한 각국의 이 극비, 비밀 부분들을 다 빼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화웨이 돼가지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삼성은 지금 4G에서 가지고는 세계 점유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5G는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삼성 결코 웃을 수가 없는 게 삼성이 어디 통신 장비만 합니까? 예. 삼성은 반도체도 하죠. 그다음 삼성은 휴대폰도 하죠. 예. 가전도 하죠. 요 부분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반도체는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반도체 팔릴까요? 안 팔리죠. 예. 그리고 또 휴대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삼성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명암이 엇갈리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지금 수출이 떨어지고 있던데 예. 제가 볼 때 수출 더 떨어질 거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출이 4분의 1이 말이죠. 그러니까 25%가 중국으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으로 나가는 게 그냥 이 최종 소비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중간재가 나가. 예. 예. 그 중간재를 가지고 다시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중간재 수출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기, 전자, 화학 이런 부분들 경우는 상당히 타격이 클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미중 무역 네. 전쟁이 이게 격화되는 가운데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또 겨냥한 또 관세 폭탄을 이제 네. 내렸는데요. 네. 아, 이 멕시코로 이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건 아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요, 이 멕시코랑 중국은 전혀 다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무역 문제, 그다음에 기술 탈취 문제 이런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예. 멕시코는 그게 아니고요. 멕시코는 미국이랑 딱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한 1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들어옵니다. 멕시코로부터. 예. 근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불법 이민한 사람들이 뭐 마약이니 인신매매니 온갖 안 좋은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선거 때 이걸 깨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바로 안보 문제로 본 겁니다. 미국의 안보가 흔들린다. 그리고 우리 미국의 시민들이 불안에 떤다고 이렇게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멕시코에 대해서 그거 막아라. 그리고 우리는 장벽을 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 카드를 그냥 이 관세 보복 카드를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사실 이제 의아하거든요. 아니 무슨 불법 이민 문제 관세 보복 카드를 써? 근데 바로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경제는 안보다. 예. 안보를 위해서 경제는 써야 되고 또 경제를 위해서 안보가 존재한다 이래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들이 자꾸 전개되고 있는 거죠. 예. 예.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이번 조치로 인해서 타격을 입지 않을까 당연하죠.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멕시코 왜 나갔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멕시코랑 미국이랑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관세를 부과를 안 하니까 예. 미국보다 더 싼 인건비 훨씬 싼 멕시코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거기에 우리가 자동차, 그다음에 뭐 TV 뭐 이런 거 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업체들 경우가 우리나라로 봐가지고는 알짜 기업들이 많아요. 뭐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삼성, LG 다 나가 예. 있다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회사들 경우는 관세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매월 5%씩 차곡차곡 올리겠대요. 그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25%까지 올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해외에 왜 나갑니까? 국내에서 별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건데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 수지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수지가 안 좋아. 해외 수지가 안 좋아. 사실은 아까 이재용 회장 말한 대로
일희일비하지 마라. 굉장히 아슬아슬한 대목들이 지점이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가운데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네. 좀 어느 쪽을 택해야 좋을까요? 글쎄 우리나라를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우란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무역 예. 규모나 그래서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독자적으로 우리도 지금 세계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큰 그림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싸움이라는 게 지금 당장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는지. 그럼 마지막에 가가지고 미중이 담합해가지고 세계 질서를 바꾸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소외되기 딱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미국이 좀 휘두른 칼 보게 되면 뭐 멕시코, 인도 뭐 막 휘두르기 때문에요. 지금 한국은 지금 뭔가 좀 피해 나간 것 같지만 피해 나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일본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 일본이 얼마나 지금 미국한테 그냥 아베 총리가 거의 그렇게 극진하게 하잖아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심하다. 예.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란다면 일본은 독자적인 지금 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 있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 1대1로라는 걸 해요. 예. 그 중국판 세계화예요. 일본은 딱 생각하면 안 되겠어.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내걸었냐면 환태평양 경제협정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그 그림이 없어요. 뭐 최근에 뭐 신남방 정책 가서 그랬는데 그 한 판에 가버렸거든요. 왜? 예. 가장 공들였던 베트남이 일본이랑 붙어버린 겁니다. 아, 환태평양 협정의 핵심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왜 사면초가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사면초가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이 큰 그림 그리면서 세계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수출로 커왔던 이 한국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야?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고. 그리고 일본이 하는 게 야 일본 애들 왜 저러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 예. 우리는 훨씬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생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